지구상 가장 비밀스러운 구역인 51구역. 미국은 존재를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곳이다. 51구역은 도로에 설치된 24시간 카메라가 있고 군지휘관의 서면 허가 후 입장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경고 표지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1. 해당 부지 주변 출입 금지. 2. 모든 종류의 촬영 금지. 3. 무단 침입 시 발포.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의 구속 및 $5,000 벌금. 51구역에서는 빛이 나는 비행 물체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 1989년 11월 10일 라스베가스 지역방송에 MIT 출신 물리학자 밤나자르가 등장했고 51구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폭로했다. 폭로한 이야기는 이렇다. 나는 MIT에서 물리전자공학을 전공했고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에드워드 텔러에 의해 채용되어 51구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군사관계 기업으로 EGNG라는 알 수 없는 회사와 계약해 군사병기 개발자로 일했다. 외계인에 관한 보고서를 읽은 나는 S4 시설에 외계인이 살고 있는 것을 확실할 수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이라 호명했다. 근무 중 신변의 위협과 외계인과 미국 정부 간 모종의 미략, 즉 기술 제공을 담보로 인체 실험을 묵인하는 불합리를 납득할 수 없어 S4를 나오게 됐다. 가게 된 후 내 신분과 관련한 모든 증명이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실제로 내 존재가 말소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방송국을 통해 나를 알리고자 한다. 내가 유명해지면 정부가 내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밤나자르의 증언은 세계로 알려지며 51구역이 더욱 관심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69년부터 71년 사이에 미국이 외계인에 의한 납치와 생체 실험을 묵인, 은폐하는 조건으로 기술을 전수받는다는 미략을 통해 72년부터 74년까지 51구역을 건설했다. 라자르는 UFO가 반물질이 사용한 원자로서 공급되는 동력으로 반대 중력장을 발생시킨다고 했다. 해당 원자로는 원자번호 115번에 의해 발생되었고 그의 주된 임무는 115번의 특성을 해명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내용으로 UFO 하부 장치의 근원이 원자번호 115번을 223g 사용해 115가 116으로 변화한 후 소멸된 반응이 하부 중력 발생기와 증폭기에 전달되면서 비행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미략을 통해 9기 중 한 대에 대한 추진 원리를 연구했다. UFO는 직경 약 16m, 높이 5m 크기의 바구니만한 크기의 반물질 원자로를 지니고 있었고 아름다운 은색으로 표면은 매우 매끄러웠으며 어디에도 이음새가 없었다. 밤나자르의 말에 따르면 UFO는 지그재그 비행, 급발진, 급정지, 급선회 등의 항공역학을 무시하는 비행이 가능하고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조작해 텔레포트와 다차원 이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UFO는 시공을 왜곡시켜 비행하는 원리를 사용한다고 한다. 다음은 밤나자르 박사가 언급한 디테일한 내용들이다. UFO의 원반은 충격에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중무장한 경비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UFO의 높이는 5m, 너비는 17m 정도였다. UFO의 천장은 1.8m 정도였다. UFO는 볼트나 리벳으로 연결한 흔적이 없었으며 사용된 재질은 금속 같았다. UFO의 엔진은 반물질을 생산했다. 엔진은 직경 0.45m였고 크기는 0.3m로 UFO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엔진은 양자들을 가속시켰고 열을 전기로 변환시켰다. 엔진은 미지의 원소가 연료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이 원소를 화학주기표에 끼워 넣었고 115번이라는 안정된 원소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동전 크기만한 이 원소는 잘 보관되었다. UFO는 무거웠고 구릿빛과 오렌지 빛이었으며 방사능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았으나 독성을 띤 것 같았다. 9대의 UFO는 밑부분에 3개의 중력 증폭기를 달고 있었다. 엔진들은 옴니크론과 델타라는 2가지 모드에서 작동하였다. UFO를 조종하려면 먼저 UFO와 연결되어 있는 센서에 자신의 뇌파를 맞춰야 한다. 조종가는 UFO 모델마다 다르지만 뇌파로만 움직이는 모델도 있다.
UFO에는 속도 제한이 없다. 아무리 빨리 움직이고 고도를 높여도 기체 내 중력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UFO의 연료는 지구에서 채취하는 성분이 아니다. UFO는 한번 가동되면 영원토록 연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연료와 UFO의 제조 기술 등은 외계로부터 왔고 다른 문명인에 의해 전달되어졌다고 한다. UFO의 외부 재질은 레이더와 음파를 흡수한다고 한다. UFO의 핵심 엔진은 조종자의 뇌파에 따라 외부 컬러가 달라진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같이 조종자의 마음과 같이 움직여 변한다. 살아있는 엔진은 조종자의 뇌파가 손에서 기체로 전이되어 작동하는 원리이다. UFO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사 모양으로 상승과 하강을 한다. 지그재그로 비행하거나 일각 비행을 하고 비행 중 소리가 나지 않는다. UFO는 현대과학이 증명해놓은 관성, 중력,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상대성 이론 등이 무시된다. 밤낮자루는 그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익살스런 말이 쓰여진 연구실 안에 들어서면 푸른 빛을 띠고 표면에 이상한 글씨가 씌어진 비행물체를 볼 수 있었고 소리 없이 떠서 공중을 배회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다고 증언했다. 이것으로 종합해볼 때 지금까지 물리학적으로 알려진 자연계의 힘은 중력, 전자기력, 양력, 핵력 네 가지 중에서 중요한 건 중력과 전자기력 두 개의 상호작용인데 더 이상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또한 중력이 제공해준 안전한 상태를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 중력, 무중력, 반중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차원 높은 단계에 올 수 있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현재는 모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물리적 상황은 진보되지만 의식이 뒤따라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중력 효과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일대의 사건이 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115 원소란 정말 존재하는가? 하지만 2006년 새로운 원소 2종이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원자번호 113번과 115번 원소이다. 이 원소들은 원자번호 92번인 우라늄보다 큰 합성 원소로 초우라늄 원소로 불린다. 2004년 러시아와 미국 과학자들이 두 원소를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초우라늄 원소인 아메리슘이 회전하는 원판에 칼슘 원자를 충돌시켜 원자번호 115번을 만들어냈다. 이 원자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며 곧 알파 입자를 방출하고 원자번호 113번이 된다. 13번 원소는 다시 4개의 알파 입자를 더 방출하고 원자번호 105번인 더블륨으로 바뀐다. 115번과 113번 원소는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회 규정에 따라 각각 유난 펜티엄과 유난 트리엄으로 명명되었다.